어르신, 곁에 도둑이 있사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한양 최고 거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읽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칼을 봅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 안에 감춰진 두 마음을 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꾸며도 이 아이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15년을 하루같이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단 하루 만에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양 최고 상단을 뒤흔든 배신, 15년을 감춰온 두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단 하나의 순간. 관상쟁이 아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 이야기와 사람 냄새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한양 북촌 어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아랫마을에 사는 10살짜리 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속내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고, 포목전 주인은 그놈의 어미가 점쟁이 흉내를 가르친 게지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한 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의 아버지 하진은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민씨 대상단의 문직이었습니다. 상단 대문 앞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도 높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자리를 지켰고,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상단 행수 나으리들이 지나칠 때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낯선 객이 찾아올 때면 정중하게 용무를 물었습니다. 15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도현은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형도 유니폼을 팔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도현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 옆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아이의 눈은 늘 고요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씨 대상단에 큰 거래가 성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양 북쪽 상단과의 포목 독점 계약, 규모만으로도 상단 역사에 남을 거래였습니다. 상단의 수장 민치원은 사흘째 사랑채에서 책사, 서만겸과 밤을 지새우며 계약 조건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만겸은 민치원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5년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크고 작은 결정을 함께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민치원이 오른팔이라 부를 만큼 아꼈고, 상단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이 상단 대문 앞에 나타날 것을. 아버지, 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도현이 대문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속옷에 집신을 신고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였습니다. 왜 왔느냐? 오늘은 오지 말랬는데. 그냥 왔습니다. 하진은 아이를 한 번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도현은 늘 저랬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오면 꼭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단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치원이 서만겸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행수와 수행원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북쪽 상단 사람들을 맞이하러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하진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방 어르신, 문안드립니다. 민치원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양상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이 빠르고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현아. 그러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의 바로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민치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행수 하나가 벌컥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 애비가 문지기인 줄 모르느냐. 도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방 어르신. 곁에 도둑이 있사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대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치원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문지기의 자식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도둑이 있다. 서만겸이 낮게 웃었습니다. 아이 말을 고지 들으실 겁니까? 대방 어르신, 문지기 자식이 버릇이 없어. 가만. 민치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서만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치원은 도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 거짓이 없는 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현이옵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저 사람의 아들이옵니다. 도현이 아버지 하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진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민치원은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 말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수가 도현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 내 아비가 어찌 되어도 좋으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치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진은 아이의 손목을 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이냐? 도현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하진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달동네 작은 방 안에서 도윤이 장터에서 사온 보리밥을 내밀었지만 하진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형아. 도윤이 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책사 어른 얼굴에 칼이 있었어. 눈 뒤에. 웃고 있었지만 눈 뒤에 칼이 있었어. 도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방 한쪽에서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어찌 될지 모르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낡은 창호지를 울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씨 대상단 사랑채에서도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치원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붓도 들지 않았습니다. 서책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까 그 아이의 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도둑이 있사옵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단대문 앞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하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현이 한 말은 그냥 묻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행수도 더는 아무 말이 없었고 상단 사람들도 평소처럼 오고 갔습니다. 하진은 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단 행수가 하진을 불렀습니다. 안채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행수는 문을 닫고 하진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예, 나으리,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하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수고가 많았다는 말, 그 말이 어떤 뜻인지 15년을 상단에서 살아온 하진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나으리, 대방 어르신의 뜻이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행수는 끝내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네 아이가 한 말이 문제가 됐어. 상단 안에서 그런 말이 돌면 사람들 마음이 흉흉해지거든. 책사 어르신도 많이 불쾌해 하셨고,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만 나와주게. 그 이후는 행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장터에서 늦게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짓지 않은 채, 등잔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이 도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얼굴을 한다는 것을 도윤은 몰랐습니다. 상단 일이 끊겼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손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도현은 구석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웠고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그냥 눈을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현아, 응, 내가 한 말 때문이다. 이번 일이.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냐? 일이 될 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몰랐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아이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아이라는 것도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되려나. 도현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끝날 거야. 무슨 뜻이냐? 서책사 어른 얼굴 말이야. 그건 오래된 칼이 아니었어. 형아, 막 갈아낸 칼이었어. 도윤은 아우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진은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15년을 지킨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상단 대문은 여전히 크고 육중했습니다. 붉은 단청이 칠해진 기둥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하진은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윤이 대여섯 살, 도현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성실하게만 하면 돼요. 성실한 사람은 하늘이 알아봐요. 하진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15년을 버텼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행수가 나와 마지막 삭슬 건넸습니다. 천으로 쌓은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행수는 이번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네. 하진은 꾸러미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한양 북촌에서 달동네까지 평소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왜인지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였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 아니요? 이 시간에 웬일이요? 이웃 동네 이서방이었습니다. 소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은 잠깐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단 일이 끊겼소. 이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15년을 한 자리를 지킨 사람이 왜 그리 됐소? 하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뭔가 더 물으려다
하진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잘 되실 거요. 하서방, 성실한 분이니까.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늘이 알아본다. 아내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집에 돌아오니 도현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당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도현은 요즘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으로 하진이 신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끝났다. 도현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응, 죄송합니다. 하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제가 말을 안 했다면 도현아. 하진이 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도현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한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루 위에서 한 가족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씨 대상단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상단과의 계약 날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만겸은 연일 밤늦게까지 민치원의 사랑채를 드나들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정리하고 수량을 맞추고 운반 경로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치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곁에 도둑이 있사옵니다. 이틀 전에는 서만겸이 다녀간 뒤 사랑채 서랍 속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창고 담당 행수를 불러 재고를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은 창가에 서서 상단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말이다. 버릇없는 문지기 자식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 흔들리지 않는 눈. 민치원은 그 나이가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아왔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익을 노리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두려움을 감추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치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을 닷새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만겸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방 어르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북쪽 상단 쪽에서 이미 준비를 마쳤을 텐데 내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민치원은 서만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 것 없다. 서만겸의 얼굴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치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보통 사람이라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치원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만겸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칼이 있었어. 책사 어른 얼굴에 아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치원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거라. 예, 어르신. 서만겸이 물러났습니다. 사랑채 문이 닫혔습니다. 민치원은 오랫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은 자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상단 쪽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도포에 갓을 눌러 쓴 채
골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현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은 그 얼굴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전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씨 대상단 대방 어르신이 찾으십니다. 도현은 잠시 골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하늘, 잠든 집들, 새벽 바람, 그리고 조용히 신을 신었습니다. 새벽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장터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북촌대로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술락꾼의 발소리만이 돌길 위를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도현은 낯선 사람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새벽 골목을 채웠습니다. 민씨 대상단 후문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채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한양 최고 상단의 수장이 거처하는 곳이라 하기에는 화려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문갑 하나, 낡은 서안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등잔. 등잔 앞에 민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을 보자 민치원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가 단정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서당에서 훈장 앞에 앉듯이. 민치원은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속옷은 낡았고 집신 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무엇이 무섭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도현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얼굴에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민치원이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아비가 쫓겨난 것을 알고 왔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왔느냐? 부르셨으니 왔습니다. 민치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서안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곁에 도둑이 있다 했지. 예, 무엇을 보았느냐? 도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마음이 남습니다. 마음이 남는다. 오래 품은 마음일수록 깊이 남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곁에 있던 그 어른, 서책사 어른의 얼굴에 도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랫동안 두 마음을 품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치원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두 마음이라 함은 겉으로는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 안으로는 다른 곳을 향한 마음입니다. 민치원의 손가락이 서안 위에서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치원이 그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 한 달 전 이름 모를 보부상 하나가 민치원을 찾아와 귓속말을 남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쪽 상단과의 이번 계약에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떠도는 말이 많은 세상이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민치원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치원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을 꺼냈습니다. 이번 북쪽 상단과의 계약 말이다. 도현은 듣고 있었습니다. 서만겸이 직접 상대 상단과 조건을 조율했다. 나는 최종 문서만 검토했지. 15년을 믿어온 사람이니까. 민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나흘 전 상대 상단 쪽 행수가 우리 창고 담당을 따로 만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서만겸을 통하지 않고. 도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고 담당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민치원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 상대 상단 행수는요? 그것도 못 봤다.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책사 어른 얼굴은 보았습니다. 그래. 그 얼굴로 보면 도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처음부터 어르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민치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근거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치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틀렸다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맞다면 15년을 키워온 상단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민치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북쪽 상단과의 계약을 중단한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만겸에게는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열흘간 모든 거래를 미룬다고 민치원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내가 직접 들여다볼 것이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치원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내 아비 하진 말이다. 예, 그 사람 얼굴은 어떠냐? 도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고든 것밖에 없습니다. 민치원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이었던 하늘이 조금씩 회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민치원이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예, 오늘 온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아비에게도.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단정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왜?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민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그 대답 없음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꺼내게 하는 것은 도현이 아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민치원은 한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 낡은 소모, 헤어진 집신. 그 아이의 아비는 15년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 하나가 한마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 자식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른 새벽 이곳까지 와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 것을 말했습니다. 민치원은 오랫동안 자신이 알아온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거래에서 만난 상인들, 오랫동안 함께 일한 행수들, 그리고 서만겸. 얼굴을 읽는다는 것, 그것이 신기한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오래 바라본 결과인지 민치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만겸은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연기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민치원이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열흘을 미룬다고 했습니다. 서만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한켠이 조여들었습니다. 왜 지금? 열흘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북쪽 상단 쪽 사람들은 기다림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조급해지면 말실수가 나옵니다. 말실수가 나오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으며 서만겸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민치원의 뒤에서 웃었고 민치원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을 키웠습니다. 조금씩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된다.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민치원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서만겸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문득 며칠 전 상단대문 앞에 서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10살짜리 문지기 자식. 곁에 도둑이 있사옵니다. 서만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전 장터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씨 대상단이 북쪽 상단과의 큰 계약을
갑자기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단 대방이 몸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었고 계약 조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소금 장사 이서방이 포목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민 대방이 쉬이 거래를 미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지 않소. 포목전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지. 북쪽 상단 쪽에서도 어제부터 사람이 부산하게 오간다 하더이다. 어디서 들었소? 그냥 떠도는 말이오. 장터의 말이란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실과 소문이 뒤섞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있으면 불이 있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오후 내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민치원을 만나고 돌아온 뒤로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일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품삯이 좀 나왔는지 보리와 된장을 사들고 왔습니다. 도현아, 오늘 이상한 소문 들었냐? 무슨 소문이요? 민씨 상단이 북쪽 거래를 미뤘다 하던데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아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지?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아, 왜? 조금만 기다려. 도윤은 잠시 아우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가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씨 상단 문지기 출신이라는 것이 어떤 곳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꺼렸습니다. 큰 상단에서 나온 사람은 큰 상단 사정을 안다는 이유로 세상은 때로 성실한 사람에게 가혹했습니다. 도현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러진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을 보며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날 밤 민치원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복 하나를 불렀습니다. 상단 장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만겸이 지난 석 달간 관리해온 거래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틈없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수량도 맞고 날짜도 맞고 도장도 제자리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치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서 묶음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작은 것이 눈에 걸렸습니다. 거래처 상호 하나가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서만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5달 전이었습니다. 민치원은 그 이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등잔이 꺼져갈 무렵 민치원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5년.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밤을 지새운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두 마음을 오랫동안 품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민치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치원은 결심했습니다.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겠습니다. 증거를 모으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일부러 약한 척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척 할 것입니다. 서만겸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민치원은 40년 장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민치원은 다음 날 아침부터 앓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앓는 척을 했습니다. 사랑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끼니를 거른다는 말이 나돌게 했습니다. 신복에게 일러 상단 행수들에게 은근히 흘리게 했습니다. 대방 어르신이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 밤잠을 못 주무신다. 이번 거래 건으로 심려가 크신 것 같다. 상단 안에 그 말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서만겸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서만겸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대방 어르신, 소인 서만겸이옵니다. 문 안 여쭈러 왔사옵니다. 안에서 한참이 지나서야 기척이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민치원은 이부자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습니다. 사흘을 제대로 먹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만겸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의원을 부를까요? 괜찮다. 그냥 좀 쉬면 나을 것이다. 거래건은 소인이 알아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몸 추스르시는 것이 먼저이옵니다. 민치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북쪽 상단 쪽에서 연락이 왔느냐? 예, 기다리겠다 하였습니다. 워낙 큰 거래이니 며칠 더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그렇겠지. 민치원이 힘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만겸아, 예, 어르신, 내가 요즘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나이가 드는 게지. 이번 계약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라. 내가 직접 처음부터 검토해 보고 싶구나. 서만겸의 얼굴에 잠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계약 조건은 이미 어르신께서 검토하신 것 아니옵니까? 그랬지. 그런데 다시 보고 싶다. 노인네 마음이 그렇다. 뭐가 어렵겠느냐. 서만겸은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르신, 내일 아침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래, 수고한다. 서만겸이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민치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력이 없는 척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만겸이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치원은 알았습니다. 서두르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질 일을. 서만겸은 그날 밤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북쪽 상단 쪽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대방이 몸져 누웠다. 문서 검토가 늦어질 것이다. 그 사이 창고 물량을 먼저 조정해 두어라. 창고 물량 조정,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의 구조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했습니다. 민씨 상단이 북쪽 상단에 포목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서만겸이 지난 5달간 조금씩 빼돌린 물량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출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쪽 상단 창고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그 물량은 북쪽 상단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서만겸에게는 따로 몫이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5년을 키워온 계획이었습니다. 조금씩 티나지 않게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사람이 그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하진이었습니다. 하진은 요즘 새벽 일을 나섰습니다. 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장터, 어귀 짐꾼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장터에 나가 상인들의 짐을 날라주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진은 일은 새벽 짐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북촌대로를 지나 상단 앞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짐을 싣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상단 거래는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진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씨 상단 옆 작은 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 두셋이 짐꾸러미를 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짐꾸러미는 포목을 쌀 때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만겸이었습니다. 하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단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미 쫓겨난 사람이다. 보지 못한 척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지킨 그 상단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도 높은 자리도 아니었지만 그 대문 앞을 지키며 하진은 상단을 자기 것처럼 여겼습니다. 쫓겨나면서도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책사 어른 얼굴에 칼이 있었어. 하진은 골목 어귀에 서서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수레가 2번 오갔습니다. 서만겸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싣은 뒤 수레를 끄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낮게 말했습니다. 쪽문이 닫혔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도현이 마루에서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진은 잠시 서 있다가 도현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레, 쪽문, 서만겸, 포목, 꾸러미. 도현은 듣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기억해 두세요. 날짜랑 수레 모양이랑 사람 수까지 하진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왜?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도현의 눈이 고요했습니다. 그 눈빛에 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하진은 기억을 되살려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수레는 2칸짜리였습니다. 짐꾼은 3이었습니다. 포목 꾸러미는 12개쯤 되었습니다. 시각은 축시와 인시 사이였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오전 도현은 혼자 북촌으로 나섰습니다. 장터를 지나 상단 앞 골목 어귀까지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 끝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단 쪽문으로 낯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도포를 입었지만 상인의 차림새는 아니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눈이 자꾸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현은 그 얼굴을 읽었습니다.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북쪽 상단 쪽 사람이구나. 도현은 그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향한 방향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민치원은 그날 오후 신복을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밤에 쪽문으로 물량이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치원은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알고 있다. 신복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르신? 아직 아니다. 예, 아직 움직이지 마라. 더 기다린다. 신복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민치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고 바로 낚싯대를 당기면 안 된다. 깊이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무렵 서만겸은 처소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민치원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계약 조건 문서였습니다. 원래 문서는 이미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다시 검토하면 흔적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쳐 써야 했습니다. 서만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치원은 서만겸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만겸은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민치원은 계속 앓는 척을 했습니다. 서만겸이 올린 새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는 척했습니다. 여기저기 짚어가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서만겸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들이 자연스러울수록 민치원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서글픔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 민치원의 신복을 통해 쪽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레 2칸, 짐꾼 3, 포목 꾸러미 12개, 축시와 인시 사이. 쪽문으로 나갔습니다. 목격자 있습니다. 민치원은 그 쪽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목격자, 아이가 직접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목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치원은 그 목격자가 누구인지 짐작했습니다. 문지기였던 사람, 쫓겨난 사람, 그러나 고든 얼굴을 가진 사람, 하진이었습니다. 민치원은 쪽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을 조용히 불러오너라. 하진이 상단 후문으로 들어선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서 민치원과 마주 섰을 때 하진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기에는 아직도 그 대문 앞이 자기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치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라. 예, 마당 한켠 평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치원이 말했습니다. 간밤에 본 것을 말해라. 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레, 쪽문, 사람 수, 시각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말한 대로 기억해 두었으니까요. 민치원은 듣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증언할 수 있겠느냐? 하진이 민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언이라 하심은 상단 회합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단 책사를 지목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잘못되면 하진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치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두렵습니다.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이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요. 민치원은 오랫동안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을 대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사람, 자식 하나가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쫓아낸 사람. 민치원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회합은 사흘 뒤다. 그날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그리고 하진. 예. 어르신, 수고했다. 그 자리에서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15년을 수고했다는 것인지, 오늘 밤 용기를 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먼저 한 해고에 대한 뒤늦은 미안함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하진은 걸으면서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늘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현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잘 다녀오셨어요? 하진이 마루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사흘 뒤 회합을 연다고 하신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하진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왜? 도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를 지목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합니다. 아버지, 회합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민씨 대상단 대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상단 행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 회합이 열린다는 말은 전날 저녁에야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방 어르신의 명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알아 누웠다던 대방이 갑자기 회합을 소집했습니다. 북쪽 상단과의 계약은 아직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서만겸 책사는 여느 때보다
일찍 도착해 상단 마당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도현은 상단 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치원의 신복이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진은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문지기로 일하던 자리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진은 도현을 보자 낮게 말했습니다. 오지 말랬는데 왔습니다. 하진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말리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도현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행수 6이 있었습니다. 신복 2, 창고 담당 1, 그리고 서만겸. 도현은 한 사람씩 얼굴을 읽었습니다. 행수들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긴장이었습니다. 창고 담당은 달랐습니다. 긴장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만겸. 도현은 서만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알았습니다. 저 평온함은 오래 연습한 평온함이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이 순간에도 칼이 있었습니다. 막 갈아낸 칼이.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민치원이 나왔습니다. 앓는 척을 그만두었습니다. 얼굴에 기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민치원이었습니다. 서만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민치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다. 민치원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이번 북쪽 상단과의 계약헌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여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행수들을 지나 창고 담당을 지나 서만겸에게 멈추었습니다. 서만겸. 예. 어르신, 계약 문서 가져왔느냐? 예, 기 있사옵니다. 서만겸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앞으로 나와 올렸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진. 마당 구석에 있던 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만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행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쫓겨난 문지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방 어르신이 직접 이름을 부르며. 민치원이 말했습니다. 나흘 전밤 내가 본 것을 말하여라. 하진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레, 쪽문, 포목, 꾸러미, 시가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서만겸이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이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야밤에 눈이 어두운 자가 본 것을 어찌 증거로 삼으십니까? 쫓겨난 문지기가 원한을 품고 거짓을 꾸민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수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행수가 말했습니다. 대방 어르신, 서책사 어른은 15년을 함께 하신 분이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오가는 것은. 민치원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하진 옆이었습니다. 행수들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이는 또 누구요? 문지기 자식 아니요. 그전에도 대방 어르신 앞에서 버릇없이. 민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민치원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사람씩, 한 얼굴씩 행수들의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긴장, 의아함, 불편함. 그러나 감추는 것은 없었습니다. 창고 담당, 도현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창고 담당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절인데도
이마에 땀이 있었습니다. 눈이 자꾸 서만겸 쪽으로 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갔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입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창고 담당 어른, 창고 담당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쪽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담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만겸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어르신, 이것은 내가 묻겠다. 민치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만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치원이 창고 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쪽문 열쇠는 누가 관리하느냐? 창고 담당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담당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관리하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만겸이 움직였습니다. 물러서려 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러나 민치원의 신복 둘이 이미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만겸이 멈추었습니다. 마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치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만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치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만겸은 처음에는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려는 듯이. 그러나 민치원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서만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민치원의 눈에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글픔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서글픔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서글픔이었습니다. 그것이 서만겸에게는 차라리 분노보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민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서만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는다. 언제부터 두 마음을 품었느냐?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만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이옵니다.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행수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 마당을 걸어 다니며 매일 민치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민치원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냐? 서만겸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여라. 소인의 아우가 3년 전 북쪽 상단에 진 빚이 있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아우 가족이 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상단 쪽에서 소인을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눈을 감아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처음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발을 들이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치원은 오랫동안 서만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서만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에 아우가 위험하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서만겸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어르신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 민치원이 낮게 되뇌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짐이란 말이냐? 서만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치원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포조를 불러라. 신복이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만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아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달아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만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15년을 갈아온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 남은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피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깊은 곳에 놓아버린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얼굴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감추면 감출수록 무거워지는 것이구나. 포졸이 들어섰습니다. 서만겸은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마당을 나서면서 단 한 번
민치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치원은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만겸이 시선을 거두고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수들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창고 담당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치원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말했습니다. 다들 돌아가거라. 오늘 일은 입 밖에 내지 마라. 행수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마당이 비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민치원과 하진, 그리고 도현이었습니다. 민치원이 도현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도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치원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낡은 속옷에 헤어진 집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지켜보았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책사 어른 얼굴에서 칼이 사라졌습니다. 민치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더냐? 예, 마지막에는 그냥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민치원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진, 예, 어르신, 내일부터 나오너라. 하진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자리를 비워두지는 않았다. 문지기는 올해 한 사람이 났다. 하진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치원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서당 훈장에게 말해두겠다. 비용은 내가 된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왜? 저는 그냥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민치원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본 것을 말한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치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씨 대상단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진은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늘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아본 것입니다. 하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아버지 옆에서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장터를 지나 달동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현아, 예, 오늘 잘했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걷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하셨어요. 하진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셨잖아요. 무서웠을 텐데. 하진은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짓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달동네 작은 방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 오늘은 고기를 조금 사왔습니다. 장터에서 품삯이 좀 더 나왔다고 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에 오랜만에 고기 한 점이 올라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달라 보이는데. 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상단에 다시 나간다. 도윤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다 내 아우 덕이다. 도윤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뭘? 도윤이 웃었습니다. 이 녀석아. 방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서만겸의 얼굴, 칼이 사라진 얼굴, 오래된 피로함이 남은 얼굴. 사람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마음이 남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감추면 감출수록 깊이 새겨지고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짙어지는 것. 그것이 얼굴이라는 것을. 도현은 10살이었지만 그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 속 도연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본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날들은 반드시 빛을 찾아옵니다.